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서 나중에 인생 2막을 자연 속에서 보내고 싶다. 저렴하게 작은 돈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싶다는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자연인 생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양한 또 자연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본 결과를,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얘기가 자연인 나중에 향후에 자연인 생활 계획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인 생활을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이제 일단은 하려면은 땅 한 쪼가리 한 평이라도 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대부분 뭐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뭐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온비드 공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땅을 구입을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경매처럼 법원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자 입찰로 온비드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전자 입찰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비드 공매 또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싸고 저렴한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사는 거는 큰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 적은 땅 요런 게 공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선호할 만한 땅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이제 땅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수시로 이제 물건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치가 밥 먹여주는 것 아니거든요. 경치가 암만 좋아봐야 뭐합니까? 당장 내가 배고파쁘면은 경치는 헛바인데, 대부분 제가 만나본 자연인들은 경제 활동을 산속이나 뭐 경치 좋은 곳에 있으면서 경제 활동을 다 합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주 수입원이 벌농사, 그 다음에 한봉 알지? 그 한봉하고 그 다음에 약초 채취,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약초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원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들은 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얼마 드느냐, 그런 부분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그렇게 또 살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쓰기 나름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쓰기 나름인데 아주 기본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평균 30만 원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은 40만 원 요 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산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으로 살게 되면은 뭐 경상도를 가든지 충청도를 가든지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은 매년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공공7호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시간이 되고 바로 현금 이런 목돈이 필요하면은 공공7호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제도 같은 경우에도 늦가을부터 이듬해 다음에 봄까지 공공 산불 감시원 그걸 하거든요. 그 지역 따라 산불 감시원도 뭐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또 서로 안 할락 하는 데도 있어요. 귀찮다고. 또 인구수가 너무 적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불 감시원 하기도 수월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그건 다 틀립니다. 예, 한봉 해갖고 수익 창출하고 약초 이런 것도 자연인으로 생활하기 전에 미리 한 6개월 정도는 도시에 살 때 약초책을 사가지고 미리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들어가갖고 약초 채취를 하면은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제가 아는 그 자연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약초를 접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 약초, 이런 거는 먹을 수 없는 나물, 자연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초, 산나물, 그 다음에 뭐 버섯, 야생 버섯 종류 이런 거 제철에 한참 나올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뭐 말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건나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약초를 직접 주변에 재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땅을 낙찰을 받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주변에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를 끼고 도는 그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땅을 뭐 100평을 낙찰을 받더라도 그 주변에 수만 평의 국유지가 있으면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나물 종류나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심으면은 그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평균 3년 이내에 수확이 딱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봉 해가지고 양봉 같은 거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약초, 자연산 약초, 주변에 약초 같은 거 이제 채취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산나물 같은 거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하면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뭐 어느 분이 약초는 뭐 아무나 캐면 안 된다 하는데, 물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면은 그 주변에 약초를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지역 할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암만 좋은 꿀이나 약초나 이런 거를 생산을 했는데 어떻게 파노? 그렇게 이제 또 묻는데, 지금 그 시대가 변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온 산, 오지 말 이래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가 한 가지 좋은 게, 웬만한 오지에도 전기가 다 들어오고 인터넷이 다 빵빵 터집니다. 물론 안 터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이 잘 돼요. 자연인도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인터넷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약초 같은 거 재배한 거나 아니면 자연산 약초 같은 거, 꿀 같은 거 재배하는 거, 요런 걸로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올리면은, 꾸준히 올리면은 어느 정도 도시에서 거래처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고 자연 속에서 키운 거는 도시인들한테도 더없이 인기가 좋고, 저도 팔아봤어요. 저도 팔아보니까 돈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도시인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라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알려지면은 팔로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뭐 문제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만 좀 투자를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연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 식수, 먹는 물 있잖아요. 먹는 물이 관건인데, 먹는 물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실제 사는 자연인들을 이래 만나보면은 기가 막히게 물을 찾아냅니다. 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산이나 이런데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주변에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그런데 아닌 다음에 산에서 물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자기가 땅을 샀는 땅 주변에 당장 눈에 물이 안 보이더라도 며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 주변을 이렇게 탐색을 이래 해보이소. 탐색을 해보면은 땅이 보통 약간씩 젖어 있는 땅들이 좀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런 땅 같은데 이렇게 계속 타 들어가 보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는 못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물은 웬만하면 식수 확보가 다 됩니다.
저는 식수를 뭐 찾아내고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봤는데, 그 산골짜기에 사는 그런 자연인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맨날 며칠 자기 사는 주변에 빚이 가지고 그렇게 물 수맥을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얼마나 뭐냐 짧으냐 이제 그 차이인데, 물은 웬만하면은 자기가 부지런히 다니면은 수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실컷 샀는데 전기를 못 끌어 당긴다. 그 문제도 무조건 전기가 들어오면은 좋겠지만은 굳이 비싼 돈 들이 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끌어 당기가 쓸락하면 돈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은 태양광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사는 그 자연인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전기를 끌어 당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태양광이 요새 그 자연인이 쓰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 그 장비가 너무 좋대요. 굳이 뭐 여러 가전제품을 안 쓰는 이상은 태양광 갖고도 충분히 전기 이상만큼의 효과는 못 내지만은 전기 어느 정도는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태양광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또 태양광 그 가정에 쓰는 태양광 정도는 충분히 뭐 그때 얼마 줬다 하더라? 400만 원 줬다 하던가? 그걸로 해가지고 전기를 해결해가 몇 년째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러고 제가 자연인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선호를 하는 분들 중에 인생 2막을 자연인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막연히 자연인 생활만 동경해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 하고 도시의 삶이 찌들어 가지고 그냥 그 도피 형식으로 무조건 사람들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연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거든요. 각종 벌레도 많지, 해충 많고, 또 밖에 나가면 야생 산짐승도 많이 돌아다니지. 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뱀 진짜 싫어요. 뱀 싫어도 저는 자연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그 체질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런 자연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데 마을 한기퉁에 그런데 시골 빈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서 한 달 동안 사람들하고 일부러 만나지 말고 한 달 정도 한번 살아보이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와 이래도 나는 너무 편하더라. 그런 분들은 자연인에 정말 적합한 분이고, 보통 그냥 자연인 로망에 빠져가지고 무작정 그 시골에서 일단은 예비 생활로 한 15일 정도 해본 분들은 당장 외로워서 아 나는 안 되겠다 우울증이 오는 것다. 그런 분들은 미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도시 생활하고 위에 보면은 정반대의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님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자연인에 한번 도전해 보이소. 만약에 마카다인 저한테 인생 2막을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 하나뿐인 인생인데 태어나서 직장 진짜 퇴직할 때까지 온 정성을 바쳐가지고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나머지 인생은 좀 불편하더라도 자연적인 환경이 좋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나머지 인생은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보는 것도 진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앞으로 자연인 생활 도전하고 싶은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단 한 발 내디디면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실제 텔레비에 영상에 나오는 자연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금 자연인 터전을 이쁘게 가꾸고 마음 비우고, 그 와중에 또 자연생활 하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땅 문제, 온비도 공매, 그거 첫 번째부터 잘 주시를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땅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연 들은 중에 그 자연인 한 분은 강원도 사시는데 700만 원으로 자연인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신만의 왕국을 꾸미고 묵고 살고 전혀 지장 없고, 돈도 도시민 월급 부럽지 않게 그렇게 경제적인 수익 창출도 하고 남한테 구속 안 받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자연인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아시겠지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